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철도 지하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대선 때 본격적으로 더 얘기가 나왔죠. 그 이후에 지금 경기도 국토부 인천광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한다고 최근에 발표됐고, 또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경인철도 지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위한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협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국토부 인천시 경기도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하의 힘을 모은다.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하는데 상부도를 일반 도로화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입니다. 9월 30일 날 협약을 체결할 내용인데,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 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총 사업비가 2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그 상부 공간을 개선하는 건데, 지하로 파니까 지상이 남을 거 아닙니까, 공간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하는데,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일반 도로로 전환하는 방법 또는 공간에 녹지 공원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쭉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천 서울 간의 지하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거리가 기존 40분에서 23분 약 17분이 단축되고 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027년에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조감도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여러분, 지금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왜 문제가 되죠? 경인고속도로 차가 너무 막힙니다. 너무 막혀가지고 인천 쪽이나 김포 쪽이나 저쪽 다 저쪽 지역 너무나 이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물류라든지 사람 교통 오고 가는 거 너무 막혀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지화하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기존 고속도로 양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퇴근 시간대 그쪽 가보신 분 가보십시오. 너무 가기 힘들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넓힐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넓히려면 수용해야 되고 땅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지하를 파서 교통을 좀 수월하게 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지금 초안인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조감도를 제가 몸을 비껴서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이상해요. 자, 제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지하를 편도 3차선으로 만듭니다. 3차선. 그죠? 그리고 위에는 또 3차선으로 만들어요. 위에는 3차선으로 만드는데 이게 3차선이 될지 2차선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지금 현재의 경인고속도로는 편도 4차선입니다. 4차선. 편도 4차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편도 4차선이 지하로 내려가면 편도 3차선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교통량이 더 막히겠죠. 위에 뚫고 놨으니까 위로 다니면 되지. 라는데 위는 교통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시내도로처럼 만들어버리는 거겠죠. 시내도로처럼. 그렇게 되면 위로 다니는 차들은 중간중간 신호 때문에 계속 막히기 때문에 이걸 고가도로로 뚫어주는 것도 아니고, 고가도로 뚫어줘가지고 위로도 여유 없이 빠지고 밑으로도 빠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호등을 두게 되면 효과가 팍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부를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로 보시면 상부 쪽도 제가 확대해 볼까요? 상부 쪽도 확대해 드리면 여기는 편도 2차선 지하도로 있죠. 편도 2차선으로 만들고 갓길 정도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또 구상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도 2차선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도로가 끊기면 위에 도로는 그냥 이 시내 도로랑 똑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들게 2조 원을 들여가지고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요. 만든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생긴 저쪽 김포, 인천 쪽 가는 데 보면 지하차도를 길게 하나 뽑은 데가 있죠. 제가 가봤는데 지하에서 차가 막히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터널에서 한 10분 있어 보셨습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도로가 지하로 내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지하로 내려오면 교통이 하도록 위에도 도로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잘라버리고 하게 되면 밑에 내려가 있는 도로는 신호가 없으니까 끝까지 달릴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면 반드시 신호등과 마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호가 있는 데는 반드시 차가 밀립니다. 그러면 차가 밀리면 지하의 터널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김포 쪽에 가다 보면 새로 뚫은 터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가면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좋죠. 물론 공간도 있고 녹지도 생기고 좋은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신호등으로 잘리는 길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부를.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계속 지나가도록 내비두고 그리고 이쪽 가는 차들은 지하로 가든지 하고 신호하고는 관계없이 가도록 해라. 그래야만 위에도 도로가 있어가지고 계속 달리고 밑에도 달리고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녹지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신호등으로 잘리는 길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지하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고가도로를 놔가지고 위에도 논스톱으로 달리고 밑에도 논스톱으로 달리고 위에는 중간에 빠지는 것만 들어오도록 하든지 인입을 하더라도 논스톱으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게 성공을 하지 안 그러면 돈만 버리고 또 교통체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철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경인철도가 남아 있는데 이 경인철도 지하화는 돈이 더 들어가요. 2014년도인가에 얘기 나왔을 때 6조 든다 그랬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하는 거 보니까 9조가 든답니다. 착공때 되면 10조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 경인철도 지하를 하는 것이 옛날에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못하니까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경인철도를 땅에다 지하를 하고 그 위에 공간이 난다. 철도 부지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업비를 줄이겠다라고 대선에서 주장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촬영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것이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신 경인선 지하화하는 그 비용을 좀 보충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견해로 볼 적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선 노선도 및 주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인선을 보면 이제 서울서부터 인천까지인데 구로역부터 쭉 해가지고 지나갑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그리고 이쪽이 북쪽, 남쪽이죠.
그래서 구로역부터 쭉 노선도가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천까지 가는데 이 부분만 빼고는 전부 동서구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동서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건 네이버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전부 이 노선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하고 인천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논도 많고 뭐 밭도 있고 뭐 혹시 뭐 이럴 수도 있다. 산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방에 계시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거나 이걸 타고 지나가 보면은 이 주변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한 틈에 뭐 논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보면 이 철도 경인 전철입니다. 위치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양쪽 다 집들이 전부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채 뭐 틈도 없습니다. 대부분 쭉 다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이 됐든 가끔 공동주택이 됐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고, 실제 이 아파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아파트 한 동이고 이게 전철 폭이에요. 폭입니다. 그래서 이 폭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넘는데 이 전철만 다니기 때문에, 국철만 다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이 별로 없어 이 노폭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노선지상에다가 아파트를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노선지상에다가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는 전부 그걸 지하화하면, 예전부터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지하화시키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면 남북 간에 단절돼 있던 거, 그 다음에 주민 간에 단절돼 있던 것을 다 소통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고, 또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왜 안 했느냐? 왜 못 했느냐? 돈 때문이죠. 이게 2014년도에 약 6조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설령 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왜 이쪽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결국 그쪽 사람만 좋게 만들고 그쪽 집값만 올려주느냐, 라는 것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아니다, 돈을 어디서 끌어대가 다른 데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혜화시키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을 하면 아파트 공급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수익 가지고 지하화시킨 그 비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걸 먼저 제시를 했는데 불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건축하면 철도 노선을 따라가지고 일렬로 일개동식을 연달아 건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일동 뭐 네모나게 나든 좀 또 원형이 되든 좀 아파트가 둥그스름한 단지 내에서 각각 각동이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전철 노선 위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단지로 지을 수 없고 여길 따라가 쭉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땅을 좀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변에 전부 논의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주택, 공장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수용하려면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원래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동강거리 유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이렇게 한개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한개동을 이 얘기를 따라서 쭉 놔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냥개비 놓듯이 아파트를 탁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탁 그렇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성냥감 아파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재 경인선이 대부분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좌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도상의 아파트를 뭐 30정짜리 이렇게 건축하면 거의 100% 북쪽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일조권 침해,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바로 앞에다가 고층 아파트 들으시면 조망권이 전혀 다 침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법원에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소송을 하면 조망권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조권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 가지고 북쪽에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위가 전부 다 지금 일조권 다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이에요. 조금 전에 보실까요? 한번? 조금 전 앞에 거를 쭉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집이에요. 집. 다 집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거 한번 보죠. 전부 집입니다. 전부 집. 북쪽에. 근데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렬로 길게 늘어져 가지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아파트가 길게 이렇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 간의 교류도 힘들고 커뮤니티 시설 활용도 어렵고 짓기도 힘들고 이용하기도 힘들고 헬스장 가려고 그러면 한 300m 걸어가야 돼. 예? 어떻게 동 여러 개를 해가지고 갔다 보면 뭐 엄청나게 걸어가야 돼.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철 간에 서로 교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선이든 복복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노선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축된 아파트 동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파트 사람이 살죠. 진출입도 되기 힘들고 주차장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그러다 보니까 101동, 102동, 103동을 연달아 쭉 지면 101동 사람이 103동에 주차할 때가 삽병들면 한 100m 걸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철로로 단절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화하려는 건데 지화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무 좋죠. 돈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철로로 단절됐다가 이제는 그거보다 더 심한 아파트 건물로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남북 간에 있던 주위에 있던 주민들은 거의 100% 반대할 것이고 자기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노선상에 전부 이렇게 길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아파트 단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하화한 뒤에 그 지상을 공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냐? 얘들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을 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여야가 동시에 한다 그러기 때문에 표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공약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해서 경인 전철 부분을 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은 밑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거 말고도 대선 분석 1, 2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연결해 놓도록 하고 홈페이지 자, 보신 것처럼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경인 전철, 철도 지화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벌써 경인고속도로도 지화 생기고 경인철도도 지화되기 때문에 집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많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자칫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